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 그 사이에서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을 하면서 그러한 훈풍 우리 시장에도 불었는데요. 오랜만에 IT 투톱 강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정말 얼마 만인가요?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에 나섰던 하루였는데요. 또한 기관 또한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소는 2,7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내 계좌가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회복된 정도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시장 그 누구보다도 수익으로 또 즐기고 계시는 한 분 모셔봤습니다. 바로 오늘 장자왕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특히 시장이 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개파락에 들어가서 오늘의 상승 시세까지 또 수익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5% 아니고요. 750%의 시세를 또 즐겼다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러한 수익 비법들 방송을 통해서 모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 1시간 동안 알차게 저희 홍당무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러한 전략들까지도 모두 챙겨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을 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만 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고 특히 내일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온라인 특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750%의 시세 잡아가는 비법들을 오늘 방송에 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온라인 특강 링크까지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정말 경제방송 통틀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러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을 훑어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이 현대미포조선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0%의 시세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KT라는 정말 이 무거운 종목을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해서 5%의 시세 또 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의 비법들, 섹터들의 비법 흐름들 모두 오늘 잡아가 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여러분들 함께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원래 박스권장입니다. 추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대한민국 날씨를 우리가 3한4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3일이 추우면 4일이 따뜻하고 3일이 추우면 4일이 따뜻하다라고 해서 3한4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과연 3한4온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한 2온, 한 6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2, 3일 따뜻했다가 한 일주일 추웠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치 투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은 가치 투자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것을 추종하시는 아주 거부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고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 일반 매매자분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견디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적정 가치보다 좀 싸지면 쌀 때 사서 적정 가치 수준까지 올라오거나 좀 오버슈팅 하게 되면 팔아먹고, 다시 싸질 때를 기다려서 쌀 때 들어갔다가 비쌀 때 좀 시세가 날 때 팔아먹고를 반복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종목이 무엇이고 망하지 않을 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대되는 가치가 좋은 회사가 어느 섹터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팍스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TV 통틀어서 모든 섹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훑어주는 전문가는 안 계십니다. 제가 거의 다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섹터의 종목들을 이야기하고 어느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뿐이지, 대부분 거의 좀 발전하신, 좀 더 그보다 하이 퀄리티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산업의 전망에 관한 얘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오세요. 논문을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보고서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강사 입장은. 그런데 그 공부 안 하고 오셔서 그냥 종목만 가지고 찍어주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거는 내가 찍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잡을 수 있어야 실력이 되는 것이지, 남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다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 산업은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에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데 목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얼마에 사고 파는 것은 기술적 기법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찍어준 가격에 들어가고 저걸 내가 저걸로 돈 벌어야지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격을 찍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매매하실 겁니까? 만약에 제 무료 톡방에 꽤 많은 분이 계십니다. 지금 톡방이 열려 있는데요. 저는 1번 방이 하나가 있어서 1번 방은 1,500명의 인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2번 방을 열었고, 지금 2번 방도 지금 인원이 꽤 많아요. 예, 이제 전체 채워갈 인원이 아마 5월, 6월이면 거의 꽉 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까지 차면 더 이상 인원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3,0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원이 지금 436명이네요. 2번 방이. 그래서 얘도 인원이 차게 되면 더 이상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듣는 동안에 여러분 일단 톡방에 먼저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장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톡방 안에 강의하는 동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미국의 페이스북, 애플, 구글,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한 종목이 대한민국 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것보다 시총이 더 많은 거 아세요? 2,300개, 2,400개의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합친 전체 그 규모의 돈 시총 상위에 있는 걸 전부 다 합쳐도 애플 한 종목보다 작아요,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가. 근데 그런 종목들이 여러 개 모아놓은 섹터의 ETF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을 몰아놓은 ETF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서 얘보다 더 성장이 좋고 기술력이 좋고 앞으로 전망이 더 좋은 섹터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렇다면 그 섹터를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매매가 아닐까요? 만약에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이라면 딴 거 필요 없고요. S&P하고 팡, 요 ETF 두 개만 가지고 거래하셔도 충분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러면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까지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섹터에서 보통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 눌림에 샀다가 일부 팔아먹고 내려오면서 본전 처리하고 다시 눌러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 둘, 셋, 3일 동안 매수했는데 쭉 치고 올라와서 여기 다 팔았어요. 그리고 여태 기다리고 놀다가 지금 어저께부터 샀거든요. 어저께부터 오늘 반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밀리면 본전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치고 올라가 준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털어먹고 밀리면 본전 처리하고 또 바닥 잡고 밀려서 일부 털고 본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진바닥이 잡히면 이 세 번째 시그널이 이렇게 쭉 안 팔고 버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지금 팡플러스가 어저께 해서 매수해가지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1, 2주간 꾸준하게 매집하시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완전 바닥이냐라고 묻는다면 완전 바닥에 확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살 때는 3월 중순에 살 때는 여기 진바닥이다.
여기서는 비중을 50%까지 저 종목 하나에 50%까지 채워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잡았다가 일부 팔아먹었다가 내려왔다 또 샀다가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진바닥 나와서 올라가는 사이클이 우리가 여름이 되기 전에 취해야 되는 시세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느냐라고 본다면 길게 바라볼 때 올 연말까지 놓게 보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5월 정도, 6월 정도까지 바라볼 때는 긍정적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두세 달 범위 안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상승 사이클은. 그리고 여름 전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시점쯤부터는 돈을 좀 한 80, 90% 이상 현금 비중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저는 여름에서 가을을 넘어가는 그 시점쯤에 아마 인버스 굿버스 배팅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인버스에서 주가 빠지는 거 연말까지 버티자라고 이야기해서 하반기까지 그냥 밀어붙여서 장 빠지는 시세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비관론자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비관이냐 긍정이냐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저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돈은 늘 성장하고 자산의 가치는 늘 성장하지만 돈의 값어치는 늘 떨어지죠. 실물 자산이 오르는 대신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극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 되시는 분께서 한 1, 2년 정도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스탠스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인기가 없더라도 할 생각이야 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가 상승할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한국은행 총재가 되시는 분 입장에서도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부동산 그다음에 우리 주식 이쪽에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선별장세를 가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동산과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법률 용어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 붙어있는 부착물입니다. 뗄 수 없는 거예요. 동산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산과 부동산 중에서 우리가 회사는 주식은 동산에 가깝죠. 물론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투자하는 것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성향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올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별적인 장세가 될 것이고 올 연말 내년 제 생각은 한 1, 4분기, 2, 4분기쯤 될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 이번 주식의 하락의 최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잡아서는 여러분 경제TV 끄세요. 이해하십니까? 네, 내년에 봄에서 여름 정도가 아마 최바닥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빠르면 올 연말쯤이고요. 그때쯤에는 그냥 제가 뭐뭐뭐뭐 샀게요라고 말씀드리고 저 그냥 방송 그냥 은타이어 하려고요. 그러면 그냥 꺼놓으시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내비두세요. 괜히 쳐다보고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우리가 롱텀으로 투자하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기는 그런 시기 절대 아니니까 지금은 떨어질 때 좀 눌러서 샀다가 모아놨다가 올라가면 팔고 또 기다리고 내려올 때까지 한 달, 두 달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사고 올라올 때 팔고 나오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 두어 달, 한 달, 두 달 정도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름부터 가을쯤 넘어가는 시기부터는 저는 인버스를 배팅할 생각이고 그러면 짧으면 올 연말까지 길면 내년 초까지 버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왕창 빠지는 그리고 그 왕창 빠진 뒤에 내년 상반기 1, 4분기 혹은 2, 4분기에 바닥이 잡힐 때 그때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닐까. 그때는 아무거나 사서 그냥 버텨도 되는 장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학습하시면서 그 텀의 사이클을 여러분 몸으로 좀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종목들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팡플러스는 이렇게 좀 봐서 저는 좀 더 가져가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마찬가지요. 떨어질 때 여기서 뭐 했냐면은 S&P 500입니다. S&P 500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똘똘한, 가장 덩치 큰 미국에 있는 가장 뛰어난 회사들 500개를 모아놓은 ETF예요. 그래서 얘보다도 안정적인 주식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언컨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도 안전한 것은.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사서 올라갈 때 팔아먹겠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얘가 이만큼 갈까요? 그렇게 못 가요. 그래서 얘 올라가게 되면 한 21,700원에서 22,500원 이쯤 가면 그냥 팔아먹고 나올 거예요. 단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ETF들은 들어가서 평균 매집 쭉 해놨다가 5%에서 10%, 운이 좋으면 15, 20% 그쯤 먹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 단위로 저걸 몇 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수십 %의 내 자금 대비 수익률을 내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연평균 20%에서 25%를 40년, 50년간 꾸준히 수익을 내셔서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대요. 근데 왜 우리는 도대체 50%, 100% 나고 100%, 뭐 200% 수익 나지 않으면 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5%, 10% 우습게 할까요? 전 세계 최고 부자도 1년 평균 20%에서 25%예요. 물론 어떤 해에는 몇백 프로 터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해안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의 수많은 리스크를 비켜서 가장 안정적인 자리를 우리는 노리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자, 지금 제가 타이거 농산물 선물이라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냐면 사라는 거 추천 아닙니다. 사자는 거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유가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느냐? 그럼 유가에 관련돼서 우리가 펀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보통 금이라고 하는데 금 또는 뭐 환율입니다. 예, 환율. 그래서 달러가 보통 올라가죠. 그래서 금이라고 얘기하고 환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달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달러를 예금으로 외환 예금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달러를 그 달러에 관련된 ETF가 있어요. 달러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떨어지면 인버스가 있고 올라가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농산물, 먹거리는 우리가 여러분 장보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장을 보러 갈 때 만약에 내가 일주일치를 장 보는데 평균 20만 원이 들었다면 요즘에 장 보러 나가시면 기본 30만 원, 35만 원 들어요. 1.5배에서 1.7배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제가 장을 봐요. 제가 장을 보기 때문에 가보면은 막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야, 장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오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가 뭐가 있냐면 이 먹거리 농산물 선물이라는 게 있다는 걸 주식하는 분들이 몰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얘 사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철광석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앞으로 쇠값, 원자재값 많이 오른다. 그러면서 또 뭐 했죠? 시멘트, 그 다음에 우리 건설, 철강 되게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할 때 도대체 뭐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주식만 사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십니까? 사실 ETF가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제가 5월 달에 날을 잡고 한번 해드릴게요. ETF가 왜 좋으냐면 거래세가 없어요. 1억 원어치 샀다가 팔게 되면은 주식은 거래세가 30만 원, 35만 원이 나와요. ETF는 거래세가 0원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세금 내는 걸로 너무 애국하지 마세요. 우리 애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돈 벌어서 매 다 세금 내잖아요. 근데 얘는 거래세가 없어요. 그냥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돼요. 1억 원어치 샀다 팔아도 그냥 3만 원, 5만 원 정도 증권사 수수료 나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ETF 상품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제가 한 30여 개 정도만 여러분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단톡방에 좀 들어오시게 되면, 아직도 안 들어오셨나요? 예,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거래하고 있는 ETF 종목들하고 대형주 종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라고 가끔 제가 종목을 드려요. 제 관심 종목을. 그래서 미리 등록해놓고 있다가 자, 요거 삽시다 저거 삽시다 할 때마다 들어오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저희 단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매일매일 수익 나서 수익금 이렇게 인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 왜요? 사는 족족 수익이니까. 제가 작년 1월 달에 1월 첫 주에 팍스TV에 출연하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4월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15개월 가까이 14개월 가까이 방송하면서 종목과 ETF로 여러분에게 손실 드린 종목이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종목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손해보게 안 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단언컨대. 사는 과정에 물릴 때는 좀 있어요. 매집하면서 조금 더 생각보다 더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분할로 사요. 저는 한 방에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어쩌다 한 번씩 비중을 거의 50%씩 풀베팅에 가깝게 때릴 때가 몇 달에 한 번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분할 매집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 맞춰서 수익 내는 것이 제 매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4월 달 지나고 나서 5월 달쯤 해가지고 이걸 기획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과연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ETF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거고 시장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봐야 되는지 우리 심도 있게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우리 어저께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세로 베팅하자라고 아침에 시초가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제법 올라왔죠? 지금 19,450원. 그래서 오늘 올라온 것만 해도 2.16% 정도 올라왔고요. 제가 보는 거는 단타 관점은 2만 원에서 2만 500원 정도면 족할 것 같아요. 목표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갈지 말지는 단톡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자, 인버스예요. 주가가 빠질 때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지금 인버스가 꺾였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2,400원대까지는 되빠꾸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빠꾸가 이렇게 리바운딩이 들어오면 시장은 반등 제한적 그리고 빠져요. 근데 만약 여기 2,430원이라고 제가 마디깔 잡아놨는데 이 가격이 무너지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지수는 제법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조기 갈 때까지는 일단 상방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시간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요. 얘 어저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상승률만 4.45%예요. 여러분 저거 종목이에요? 아니에요. 코스닥 종목 지수 ETF예요. 그런데 저거 하나 가지고 1박 2일 만에 오늘 당일날 오른 것만 4.45%예요. 이게 여러분 차트를 보는 사람의 맥점이에요. 저는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만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예요. 그러면 지수 상품에서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웬만큼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기업의 기본적 가치 향후 분석을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차트에서 좋은 타점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면서 물려버리면 참 기분 나쁘거든요. 물리지 않으려고 좋은 타점 잡으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써요.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 차트의 패턴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식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차트 지난 뒤에 후행성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볼 줄 모르시는 분에게는 후행성이에요. 근데 그걸 선행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이 돼요. 이거 후행적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나는 이 차트를 선행적으로 해석할 줄 몰라 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차트는 일종 패턴들이 있어서 거의 7, 80%는 패턴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아세요? 생방송이라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혹시 명제를 아십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역사는 정말 반복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사를 반복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고치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는다. 똑같이 욕심을 낸다. 똑같이 변화되기 싫다. 학습하기 싫다. 날로 먹고 싶다. 그게 역사는 반복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역사가 7, 80%는 그렇게 변화하지만 진화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역사가 바뀔 때는 내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나서 내가 저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라는 인간적인 결단을 했을 때 발전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주식을 시작하실 때 과연 어떤 노력으로 시작하셨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장 가서 계속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에 관한 얘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관한 얘기합시다. 제가 중장기 포트를 여러분께 두 종목을 섹터를 말씀드렸어요. 올해 들어서 작년 거 얘기 말고요. 올해 들어서 이야기한 게 두 종목 딱 두 개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KT를 이야기하면서 3만 원대에서 3만 원, 3만 500원의 바닥이니까 사자. 얘는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고 물량을 여러분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배팅해도 상관없다. 앞으로 통신주라고 살피지 마라. 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묵직한 KT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넉넉 잡아 한 5년 지나 10년 지났을 때 얘는 지금 주가의 2배 혹은 3배 이상을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좀 학습을 하시는 분이라면 KT의 자회사를 한번 찾아보셔라. 검색해서 찾아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것들 중에 통신 모듈 기반의 자율주행 기반의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면 10배가 나고 50배가 나고 100배가 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언급할 생각이 저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단톡방이 1번 방이 1,500명이 꽉 차 있고 2번 방도 지금 보니까 거의 500명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2,000명이에요.
거기다 제 교육생들까지 치면 2,000명 훨씬 넘어가는데 1인당 1,000만 원씩만 매수한다고 해도 한 종목당 최하 200억이 넘게 움직여요. 제 말 한마디에.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씩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2,000억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대형 종목이 아니면 방송에서도 톡방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초대형이거나 중대형 정도는 돼야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KT 외에도 여러분께 SK텔레콤도 함께 갈 거다. 그리고 제일 문열이가 LG U+인데 걔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많이 뛰더라고요. 그죠? SK텔레콤 지난주에 많이 뛰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장기로 포트로 담아갈 종목 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 현대미포조선이요. 얘는 작년에 4월 달에 45,000원, 46,000원에 사기 시작해서 97,000원에 더블 치면서 대박 쳤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7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샀다가 8만 원 이상에 팔아먹기를 3번, 4번을 반복했고요. 이번에 얘는 7만 5천 원 밑에서 사자라고 했는데 딱 3일 샀어요. 7만 5천 원에서 7만 3천 원, 2천 원까지. 그리고 튀어 올라가서 제가 봤던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여기 8만 3천 원대 직전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단기 청산하실 분들은 전량 청산 여기 끝났고요. 추세로 보실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로 보실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 다 팔라 그래놓고 왜 들고 있다라고 얘기해? 아니요. 얘는 추세로 단기 목표가는 8만 3천 원, 4천 원이면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추세로 홀딩하시는 분들만 저는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자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단기로 끝나신 분들은 조정 나오길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조정 나오지 않는다면 보유자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의 이익 스탑 걸 거면 되밀리게 되면은 8만 3천 원 혹은 4천 원 정도에서 여러분이 차익 실현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청산했던 사람이나 가다가 밀려서 익절 나가는 사람이나 돈 버는 거 똑같아요. 추세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 건들면은 다 차익 실현할게요. 그거 아닌 이상은 갈 때까지 가보다가 추세도 익절 청산해야 될 자리가 오면은 단톡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가고 있어서 자, 반도체 섹터 ETF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 SK하이닉스 바닥이니까 사자. 하나 둘 이틀 샀는데 튀기 시작해요. 다음. 자, DB하이텍 모아가자 조정할 때 가고 있어요. 얘는 어디까지? 77,500원, 78,000원 요 고점까지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게 좋은 회사예요. 반도체는 여러분 늦가을에 9월 말 10월부터 사가지고 11월, 12월에 보통 파는 거예요. 그게 늘 우리가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봄에는 평소에는 안 합니까? 하긴 해요. 근데 그 겨울처럼 세게 가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들은 우리가 사서 일부 시세를 좀 취하겠다 정도이지 대단히 큰 수익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쯤 갔을 때는 이 반도체 섹터와 자동차 섹터가 꽤 수익이 좀 나는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동차 ETF 마찬가지 계속 모아서 끌고 가다가 지루한 사람은 여기 다 털었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익절 가고 좀 더 보자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요 윗자리까지 조금 더 올라갈 폭은 있어 보이거든요. 현재가에서 한 10% 정도는 올라갈 폭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17만 5천 원이 망가지면 전량 차익 실현할게요. 저희 왜냐하면 17만 원 밑에서는 염가 박앤세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자라고 계속 해온 종목이에요. 17만 원 밑에서 사라 그랬어요. 그 이상 산 적 없고 17만 5천 원 건드리면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17만 5천 원 건드리지 않으면 좀 더 가져가 볼 생각이고 현대차 현대차 제가 봤던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대 요 언저리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처음 여기 살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한 20, 30% 정도 차익은 충분히 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루하기도 하고 또 눌리면 또 살 수 있으니 조정을 받을 때 17만 5천 원 깨지 않으면 사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18만 원, 19만 원에서 20만 원 여기쯤 오면 일단 팔아먹을 생각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얘는 봄, 여름 사이에 갈 거라고 봅니다. 뭐 끼려봐야 한두 달이네 그 목표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현대위아역. 자동차 관련 기업 중에 부품주 중에 우리가 모비스하고 위아를 보통 얘기하고 만도를 얘기하는데 올라갈 때 탄력은 위아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조정 구간에서 그냥 사고 내비 두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언급을 안 드렸어요. 왜? 빨리빨리 안 가면 얘기해봐야 속만 터지니까. 그냥 사두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올라오네요.
예, 오늘 좀 올라왔고 이만큼 장대 양봉 어저께 한번 나오고 오늘 올라와서 얘는 지금 7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단타자는 여기 청산할게요. 7만 원 돌파해버리면 그냥 버텨볼 생각이고 7만 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단톡방에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마찬가지요. 계속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은 얘는 4만 5천 원대 안쪽에서 우리가 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차익 실현을 절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5만 9천 원, 5만 8천 원 언저리에서 아마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쯤 오면 전량 차익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예요. 자, 오늘 제가 톡방에다가 드렸던 종목 중에 네이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슬 바닥이 형성돼 가는 것 같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31만 원 밑에서는 꾸준히 모아가시면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제가 노리는 종목이 보통 10%에서 20% 게임 수익을 보거든요. 적게 가는 건 10% 정도, 많이 가는 건 20% 정도 봐요. 그래서 31만 원 밑에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손해볼 일은 없다입니다. 오케이? 앞으로 하반기에 갈수록 수익이 꽤 좋아질 만한, 기업 이익들이 꽤 괜찮아질 만한 회사예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들도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철강이요. 철강은 제가 여러분께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걸 생각하면서 사서 버티자고 눌릴 때 사고 사서 버티자고 눌릴 때 팔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철강 ETF를 하셔도 상관없고 종목은 딱 한 종목 찍어드렸거든요. 자, 뭡니까? 고려아연이요. 48만 원, 49만 원, 50만 원, 51만 원에 사서 계속 추세로 가실 분들은 그냥 홀딩해 보시라고 얘기했어요. 단기로 청산하신 분은 우리 지난번에 60만 원 찍을 때 청산하고 끝났고 그 나머지 분들은 버텨보는 거 55만 원, 56만 원 건들지 않으면 견뎌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추세로 견디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단기 목표와 추세 목표는 분명히 달라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하나만 읊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바이오가 많이 빠져서 이 무렵은 사실 바이오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이 무렵에 지금 이 4월 이 시기에는 아무도 안 보는데요. 원래 아무도 안 볼 때가 제일 쌀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바이오를 좀 주워 담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ETF예요. 종목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244850. 조금 담아가면서 그냥 잊어버리세요. 조금 떨어질 때마다 담아놓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팔아먹을 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만약 종목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가 지금 보면은 13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 주워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별 종목 중에는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이 그냥 검색창에 검색만 해보셔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빠질 만큼 제법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2만 6천 원대부터는 좀 담으셔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만간에 제법 양봉이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얘는 작년에 제가 여러분 오스코텍은 사드려가지고 한 30% 정도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한 8개월, 9개월 가까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떨어질 때 언제 사야 되지라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바이오를 본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오스코텍 요 3개 정도 종목을 관심 가지고 보시면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서 선물 옵션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관심 가질 만한 좋은 종목들, 섹터들에 대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봤고요. 이러한 종목들 보셨던 것처럼 장자방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 함께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가 조그맣게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특히 내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저희가 또 온라인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섹터 종목에 대한 추가 꿀팁뿐만 아니라요. 이 750%의 시세 잡는 비법까지도 장자방 전문가님이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온라인 특강 링크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시장에서 750%의 시세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시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참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장자방 전문가님은 선물 옵션으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러한 시세 폭을 모두 즐겨가고 계십니다. 특히 선물 옵션은 30%라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750%의 시세 챙겨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얼른 장자방 전문가님께 지금부터라도 선물 옵션의 매매 비법들 좀 배워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러한 750%의 시세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이거 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렇게 공개 온라인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도 리딩 방송 함께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님께서 시장 상방이다, 무조건 상방으로 베팅해라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덕분에 저도 좀 수익을 좀 빠방하게 생겨서 감사드린다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는 리딩 방송으로 이렇게 수익을 함께 또 챙겼다면 사실 초보자분들이 그때 어렵다, 뭐 좀 개념을 정리해달라라는 분들이 계셔서 내일 또 이렇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럼 내일은 초보자분들이 어떤 쪽에 좀 집중하면 되고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선물 옵션이라는 용어가 낯서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그냥 어느 종목을 사서 올라가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다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의 종목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간 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지수가 빠지면 매수 진입이 아니라 매도 진입이라 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진입이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매도해서 떨어지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중요한 건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 매매가 되게 심플해요. 근데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낯선 거기 때문에 저거 어렵다, 숫자도 용어도 개념도 낯설다예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보통 선물, 왜 우리 그잖아요. 누가 만약에 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뭐 좋은 데 가서 입지에 집을 사면은 돈을 법니다. 집값은 뭐 항상 우상향하니까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집을 사지 못하고 혹은 내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못 모은 사람한테 가면 집값이 이게 정상이냐,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산이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조선시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전에 제가 어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기록이 있었대요. 조선이 처음 출발했던 태조 방언,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을 때부터 조선 말기 있잖아요. 구한말 한 600여 년의 계획을 보니까 땅값이 어디 기준이냐면 종로예요. 그때 당시에 경복궁 왕궁 바로 옆이 거기가 지금의 강남이잖아요. 그죠? 왕터 바로 옆이니까 거기 종로의 땅값 기준이 얼마가 올랐냐면 1,60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1억을 샀으면 1,600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600년간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자산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는 건 희소한 가치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값 오른 거 되게 많이 비싸다라고 욕을 하지만 따져보면 그럼 지금이 1980년보다 싸면 말이 안 되잖아요. 1970년대보다 인건비도 올랐고 자재값도 올랐고 땅값도 올랐고 공시지가 세금도 올랐는데 떨어지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본 세상에 살고 있으면 자본이 우상향하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그 우상향하는 자본의 이익을 번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그걸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여기다 집 사면 돈이 올라. 이런 거 투자하면 괜찮대. 세금은 이렇게 절세할 수 있어. 배울 수가 있는데 벌지 못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야, 집값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 정부 바뀌면 떨어질 거야. 야, 이번에 뭐가 정책이 잘못된 거야. 세계 기조가 이상한 거야. 라고 이상한 얘기만 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각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파이의 기회가 있거든요. 자, 선물 옵션은 이런 거예요. 장이 오를 때, 자, 상승장을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주식을 사서 아무리 올라봐야 하루에 30%밖에 못 올라요.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주식 상한 제한이 30%예요. 근데 선물 옵션은 하루에 2배도 나고 3배도 나고 5배, 10배도 날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가장 수익이 많아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내가 웬만한 종목을 샀을 때 우리가 원래 선물과 옵션에서 버는 수익을 절대로 못 따라가요. 반대로 하락장은 주식은 무조건 손해예요. 대참에도 공매도 치지 않는 한 무조건 손해인데 우리는 하방 배팅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시장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선물 옵션이다. 그러면 야, 선물 옵션 하면 망한대, 힘들대, 어렵대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분한테 가서 조용히 저기 돈을 좀 버셨는지 계좌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시면 아마 못할 거예요. 왜? 본인이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본인이 잘해서 돈을 번 사람은 이거 잘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직업을 갖든 어느 섹터를 들어가든 여러분이 혹시 두려움 때문에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야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내일 저녁 7시에 해요. 7시에 여러분께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시게 되면 선물 옵션의 개념부터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에 대한 그 논리와 근거까지 설명을 내일 제가 한 100분 정도, 1시간 40분 정도 할 예정이라서 내일 7시부터 넉넉 잡아 한 9시 정도까지만 시간을 내서 오신다고 한다면 선물 옵션이 뭔지 모르는 사람, 또 선물 옵션 거래를 했는데 손해가 난 사람, 꾸준하게 수익을 못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편안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시려면 지금 방송 시간이 이제 8분 남았는데요. 네.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제가 내일 온라인 방송 들어오는 링크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알고 봤더니 선물 옵션 중에서 정말 소문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정말 놀랍다. 정말 장자방 전문가님 밑에서 저도 배우는 게 참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선물 옵션 전문가들도 전문가님께 이 선물 옵션을 배울 정도로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내일 이러한 특강 함께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저녁 7시부터 함께 할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한번 안내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지금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오셔서 내일 편안하게 장자방 전문가님과 저녁 7시부터 함께 선물 옵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 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개념은 내일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750%의 시세를 즐기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 비법들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개파락부터 들어가셨다고요? 예. 그럼 네. 한번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선물이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상승 방향의 경우에는 선물은 매수를 해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을 내는데 동시에 선물이라는 종목 말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콜옵션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선물과 옵션 중에 옵션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선물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짜릿하고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안정적인 걸 원해서 선물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콜 옵션이 상승하니까 저는 콜 옵션에다 배팅을 한 거고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은 선물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콜 옵션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 시소를 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시소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걸 콜 옵션 C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 옵션 P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격이 동일할 때는 이게 무게중심이 맞으면 이렇게 가만히 기울기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좁은 진포간에서 흔들기만 할 뿐 아무 방향도 움직이질 않아요. 지수 되게 안 움직이네. 얘는 뭐냐면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이 팍 무너지는 순간 반대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어떠냐면 상승장일 때는 풋옵션이라는 게 확 죽는 순간 콜옵션이 반대급수로 여기서 확 눌러주니까 미친 듯이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봤던 건 뭐냐면 네. 콜옵션이 지지가를 지키니까 세게 올라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 콜옵션에다가 아침부터 풀베팅을 한 거예요.
옵션에다 풀베팅이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모르는 분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승부할 자리 승부해줘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 때 많이 벌어야 되는 상품이고 잃을 때 적게 잃고 혹은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소량으로 우리가 조심조심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세게 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제가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이 오늘 오를 것이란 걸 확신을 하셨는지 자, 그 방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건 옵션 차트인데 네. 어저께 0.34가 최저가예요. 콜옵션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라고 했는데 저기 보시면 제가 밑줄을 거는 것이 보일 거예요. 최저가가 0.34인데 지지 가격이 0.33이에요. 옵션의 가격을 배우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행사가 어떤 가격이 지지가고 저항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매수를 할 때는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한 거냐면 이만큼 눌렸을 때 지지가에 사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얘가 이틀 전에는 곡점이 31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나서 0.34, 34,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 가격이 지키는 가격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전 여기에 배팅을 한 것이고 당일날 얼마가 났냐면 어저께 1점대까지 가면서 300%가 났어요. 당일날 3배가 났고요. 네. 그래서 당일날 절반을 한 3분의 1 정도 청산하고 나머지 물량을 버텨가지고 오늘 2점대에서 정리했는데 고가가 2.3이에요. 그러면 750% 거의 800%에 육박하는 시세가 났거든요. 저걸 다 먹진 못하더라도 저 구간 안에서 한 3배쯤 났을 때 내가 절반쯤 팔고 나머지 가지고 가서 한 6배, 7배 정도 수익을 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주식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이게 60분 봉이에요. 자, 그러면 그다음 차트 한번 보실게요. 시간 좀 있죠? 네, 보시면 이게 월요일 날 어저께입니다. 아침에 전날보다 개파락이 푹 떨어졌을 때 네. 350.20이 최저가인데 선물 지수예요. 이거 지수 개념들은 내일 제가 온라인 강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리가 지지가인 거를 선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선물하고 옵션을 선물 옵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콜옵션을 봐요. 자, 보세요.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콜옵션 0.33자리가 최저가가 지지가라고 제가 이거는 장 출발하기 전에 제가 미리 그려놔요. 그래서 그 그린 가격 중에 오늘 요놈이 지지가라고 찍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찍고 오케이 지켰다 그러면 상방 본다. 여기 무너졌다 하방 본다. 기준점 하나만 정확히 인식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선물 옵션이 주식하고 차이가 있는 건 주식을 보면 그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업황이 어떤지 지금 재무제표가 어떤지 나올 악재는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만한 좋은 섹터만 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중소형 종목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잘 믿어지지도 신뢰도 안 가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뭐가 되냐면 가격 하나예요. 자, 콜 옵션이 0.33에 지킬 때 자, 그다음 차트 보시게 되면은 풋 옵션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 35만 원이거든요. 여기를 정확히 저항을 맞고 죽어요. 자, 풋 옵션은 지수가 내려갈 때만 수익이 나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소처럼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면 풋 옵션이 저항을 맞고 죽는 이 순간에 콜 옵션은 0.33을 지키고 가더라. 그러면 콜은 지켰고 풋은 못 넘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 풋은 죽기 시작하고 콜은 튀어 올라가겠죠? 그럼 뭐 사야 돼요? 콜. 간단하죠? 이게 어저께 배팅을 했던 근거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거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9시 18분에 보시면 수익금들이 이만큼씩 많이 올라요. 몇백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9시 18분, 10시 50분에 굉장히 많이. 그래서 뭐 하루에 몇백씩 버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네.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선물 차트만 놓고 보면 잘 몰라. 이거 오늘 차트예요. 근데 콜옵션 차트 보실래요? 아까랑 똑같아요. 콜이 어디를 지켜야 되냐면 0.74 어저께 그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가가 아니라 얘가 저항이 되는 가격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네. 시장은 날아가요. 오.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면서부터 오늘 아침에 네. 여기 풀로 잡아서 밀고 올라간 거고 네. 오늘 당일날 더블 수익이 난 거예요. 좋습니다. 내일 더 기대되는 또 네.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내일 저녁 7시부터 온라인 특강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내일 온라인 특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750%의 시세 즐기는 방법 꼭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9시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